저희 부모님께서 중국집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배달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시고 아이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 태우러 가면서 오는 길에 또 교통사고 당하시고 좀 더 안 좋아졌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특별처럼 막 뜨는 사업가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이 되게 특이해요. 바닥에서 위로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영상을 올리신 지 이제 한 일주일, 2주일도 안 되신 아주 따끈따끈한 분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부분 알려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바닥에서 위로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굉장히 핫한 강성현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알아봤었는데 네. 이 업계에서 10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평소에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니에요. 단정하게 입고 그럼 내가 뭐가 돼? 나 오늘 그냥 카라테 하나 입고 왔는데. 강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로 반지하를 탈출한 바닥에서 위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닥에서 위로라는 뜻이 제가 유추하고 있는 뜻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반지하에서 탈출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지하에서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도 조금씩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네. 일단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반지하 바닥에서 지금은 제가 서울 고층 사무실에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아직 많이 사업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배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그 위로라는 게 그 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제가 원래 지방 사람이에요. 서울에 아무 연고가 없었는데 올라왔을 때 사실 좀 도움 드리는 부분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잘 지내고 있냐라고 물으면은 사실 안 괜찮더라도 걱정하실까봐 그냥 물론 여기 엄청 좋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힘들 때마다 이제 위로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어린 시절 정말로 힘들게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과거의 일이니까 지금은 잘 되셨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중국집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배달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시고 아이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 태우러 가면서 오는 길에 또 교통사고 당하시고, 원래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좀 더 안 좋아졌죠. 이제 초등학생 때는 이제 우유를 공짜로 주기도 했었거든요. 우유도 공짜로 받고 우유 명단 리스트를 그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교탁위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실수를 하냐. 어릴 때는 그런 거 되게 상처 많이 받는데. 그때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엄청 적극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 나서 좀 잠잠해졌었거든요. 좀 뭔가 조심스럽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좀 큰 상처를 또 받고, 또 이제 중고등학생 때도 보통 문제집 같은 거 많이 저 그 하잖아요. 영상에서 봤어요. 너는 왜 교사용 참고서를 갖고 있니? 예. 라고 물어봤다면서요. 친구가. 왜 너만 선생님이 특별하게 챙겨주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또 이제 당당하게 기억 니은 디귿로 순으로 내 이름이 강씨라서 난 1번이어갖고 선생님이 그냥 나 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셨다고. 맞습니다. 그때는 괜히 제가 기죽으면은 더 무시당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당당한 척 하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가난이 들키기 싫고 창피한 거라 생각해서 계속 감추려고 했었는데, 저도 가난 배틀 뜨면은 진짜 상위 0.1%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저도 엄청 가난했었거든요. 저는 속옷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운동화도 물려받았는데 진짜 제일 자존심 상했던 게 뭐였냐면은 같은 반에 좀 잘 사는 애가 내가 이 신발 신다가 실증 나면 너 줄게, 우리 엄마가 너한테 신발 줬다 그러더라.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친구의 신발을 신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또 확인 사살을 하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다른 쪽에서 이제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받았던 거 보고 가난이 정말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딱 사춘기 때인데. 네, 그쵸. 요즘 많이 빠르니까. 근데 뭐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잘 얘기하고 댕겨요. 어쨌든 이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현재 온라인 비즈니스 어떤 종목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위탁도 있고, 사입도 있고, 구매 대행도 있고, 브랜딩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주력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저는 처음부터 바로 사입 방식으로 시작을 사입 했고요. 방식.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입도 하고 이제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제 브랜드 상품을 제 거래처분들한테 공급도 하고 하시고. B2C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B2C, B2B 둘 다 하시고 처음부터 사입 방식을 선택해서 이렇게 커지셨다 이거죠? 실례지만 매출액을 일부분이라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큰 걸로 얘기해 주세요. 이왕이면. 네. 예, 제가 공개 가능한 거는 이제 브랜드 상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3월 달은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했는데 2월 달 기준에서 그 월 8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근방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수익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수익률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8천에 60%요? 예. 와, 대단하시네요. 역시 브랜딩과 사입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월 8천, 뭐 그 중에 한 개를 오픈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수억 원의 매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알게 됐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게 되었나요?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을 생각하셨던 건 아니셨죠? 온라인 쇼핑몰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좀 책의 영향도 크고요. 책 어떤 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좀 많긴 한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 기억 남는 거는 부의 추월 차선 같은 책도 있고, 사실 이제 성공한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대부분 공통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 해야지 이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쨌든 더 많은 고객을 도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랑 장소에 제약이 있는 오프라인보다는 매출을 내기가 쉽고 성장률을 더 높이기 쉬운 온라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군대에서 적금 들어오는 돈이랑 대학교 다닐 때 벌었던 돈이 전부였었어요. 서울 올라가기 전에 딱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서울에서 6개월 동안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왔었어요. 일단은 월세를 아껴야겠다 싶어서 게스트하우스 청소 스텝으로 일을 했었고요. 대신에 그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조건에서 시급은 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 때. 이제 막 30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한 2년 정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홍대에 있었었는데 홍대가 번화가다 보니까 식비가 많이 비쌌었어요. 그래서 좀 식비라도 아끼고자 이제 제가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아침 겸 점심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콤포스트나 토스트 같은 거, 식빵 같은 거 잼 이런 발라 먹었었는데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사 먹기는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그때 제일 샀던 게 7,000원이었었거든요. 네, 7,000원이 매일 나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거라도 줄여야겠다 싶어서 그 앞에 망원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망원시장에서 식재료 사와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요리를 못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거기서 이제 좀 일하고 있다가 이제 반지하에 엄청 싸게 나온 게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얼마였어요 그때 세가? 그때 한 5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집이 그 50만 원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누가 봐도 여기서는 살기가 싫다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가면 바로 습기 냄새 나고 이제 좀 누수 흔적이 좀 보이고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아깝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방 한 칸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때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중국 수입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파란만장합니다. 2년 동안의 세월이 진짜 긴 세월처럼 느껴지겠어요. 예. 사실 그때는 하루가 똑같았어요.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만. 다 그냥 쇼핑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2년 동안 거의. 예, 다음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로운데 그 사업 첫 해에는 제가 막 인건비도 아끼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사업을 잘 몰랐었어요. 그 하면서 이제 인건비도 아끼고 싶어가지고 제가 포장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부모님이 장사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정작 또 중요한 걸 계속 놓치고 있더라고요. 포장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해야 되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네. 4PL이나 3PL을 맡겨본 거예요? 아니면 직원을 쓰신 거예요? 이제 사실 그때는 3PL도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직원을 그때 어떻게 구할지도 몰랐어가지고 당근마켓으로 구하고
직원들 당근마켓. 와, 완전 신박한데요? 이거 왜냐면은 네. 그 알바 천국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좀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구하는 게 편한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교통비가 일단 안 들어야 되니까 예, 그 시급이 사실은 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럼 교통비까지 나가면은 사실 제가 많이 챙겨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거라도 좀 줄여 드리고자 주변에 있으신 분들을 좀 이웃 주민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당근마켓에서 당근마켓이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그 당신의 근처 맞아요. 당신의 근처에서 당근마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근처에서 구하셨네요. 지금은 사업체가 확장도 되시고 그리고 고층의 사무실도 이제 본인 명의로 딱 가지고 계시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2년이면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 강 대표님처럼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사업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되게 가까울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아, 예. 예, 그런 이야기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네.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될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예. 덤벼야 될지, 이런 예. 부분 좀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강 대표님처럼 되려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아요. 정말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도 많고 절실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보통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절실하다면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의식주는 기본이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마저도 안 하시면서 뭐 해야 되지 고민하신 분도 많이 계셨고요. 일단은 본인이 절실하다면요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어려웠던 이유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던 게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사람이 실패를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쇼핑몰 사업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실패해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잖아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입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5만 원어치를 사입을 했어요. 잃었다 하더라도 그 실패 통해서 배운 게 있을 거고 저는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5만 원 잃었다고 하면은 야, 치킨 2마리 이번 달에 못 먹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제 나이 때에는 이제 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패를 많이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예. 실패를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사업이 커졌을 때 그 실패하면 그 타격이 더 클 테니까 처음 시작하면 사업 규모가 작을 텐데 그때 실패하면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막히는 게 있어요. 막히는 게 있으면은 이게 왜 막혔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때 이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면서 좀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작이라는 게 사실 처음이 어렵지 하고 나면은 당연한 게 돼버리거든요. 사실 쇼핑몰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전문가 영역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예, 좀 해보면은 뭐 하던 게 거의 비슷비슷하고 네. 막상 해보고 나면은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처음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인드 세팅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본인이 왜 돈을 벌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홍대에 있을 때 그 지하철 노숙자분이 계시거든요. 네. 한 번은 너무 궁금했었어요. 이분들은 왜 여기 앉아 계실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정말 크게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거기서 좀 많은 조언을 얻었었어요. 지금은 당장 이제 실패하셨지만은 이제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 이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그때 정말 많은 걸 물어봤었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기준이 부의 기준을 정하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예, 사업이 점점 커지면은 점점 더 부자를 만날 확률도 높고 더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 만날 일이 많은데 본인의 부의 기준 가치관이 없으면은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은 딱 어느 순간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욕심을 내서 큰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나는 경우 그 노숙자분들도 다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이유가 너는 왜 돈을 벌고 싶냐고 저한테 물었었거든요. 대답을 그때 당시에 못했었어요. 너가 그 부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잡으면은 너는 절대로 사업을 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 그분이 앉으시고 있는 이유가 본인은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거래요. 여기 있으면서 생각 정리하고 다시는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제 절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노숙자처럼 있을 때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베풀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지랑 왜 벌고 싶은지. 저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면은 책에서 그런 게 있어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1년에 9천만 원까지는 이제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1년에 9천만 원 이후로는 소득이 좀 늘더라도 그 행복 지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1년에 9천만 원. 근데 1년에 9천만 원이면 너무 많게 느껴져요. 작은 목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한 달에 750만 원. 근데 한 달에 750만 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25만 원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똑같거든요. 1년에 9천만 원이나 한 달에 750이나 하루에 25만 원. 하루에 25만 원을 벌면은 1년에 9천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25만 원 어치를 벌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거기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25만 원어치 내가 돕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25만 원은 뭔가 해볼 만 하거든요. 하나 팔아서 5천 원 남는 거를 50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준을 딱 정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사실 완벽한 준비는 없다고 없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거는 이제 채워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준비이지 않을까. 예, 사실 완벽한 준비를 해버리면요, 본인만의 착각에 빠져요. 이게 완벽하니까 본인은 확신을 갖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투자를 해버려요. 사입을 하시면서 리스크가 크다고 하시는 이유가 최소 구매 수량도 있겠지만은 어느 구간 이상부터는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 구간 맞추려고 본인은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만의 기준인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이랑 완전 정반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악성재고로 났고, 오히려 그 완벽한 준비가 사실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게 하면서 이제 반응을 보고 조금씩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크게 딱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이 브랜드 상품을 런칭을 할 때도 처음부터 막 몇천 개씩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장 반응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겁이 정말 많거든요. 예. 이야기 듣고 있는데 30살이시라고 했는데 30살 같은 느낌은 좀 안 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나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구독자들이나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에게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강 대표님의 그 돈을 얼마까지 벌고 싶은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35이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게 목표인데 그 기준이 그 자본소득으로 1,000만 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자본소득으로 1,000만 원을 만들더라도 가만히 놀고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 막 몰아서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래요. 예, 저도 그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늘 검소하고 맨날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근데 늘 가난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그게 안타까웠어요. 공감이 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집도 없으시고 연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돈 걱정하시면서 사시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이제 저희 어머니 팔뚝 보시면은 저보다 더 크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화펜을 많이 드신 것도 있고 배달 그 무거운 거 이렇게 많이 들고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는 걸어서 올라가. 계단 타고 올라가시고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그거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돈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소득이 사실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고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제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1억부터 모아라. 금리도 오르고 있고 안 좋으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1년 반 전에 그 친구가 이제 본인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사실 그때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책으로 그냥 알게 된 거랑 그 강의 통해서 알게 된 그거를 그냥 똑같이 말해줬어요. 일단 1억부터 모으자. 그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죠. 최근에 저보고 이제 1억을 모았대요. 네, 1억을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직장인인데 이제 뭐 부업으로도 하고 있긴 한데. 와, 대단하네요. 그 친구도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요새 좀 젊은 분들이 좀 투자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자본소득에 대해서 좀 눈이 깨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이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1억 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을 했는데, 제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일단 돈을 모아야지 기회가 오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 그때 돼서 이제 기회 잡더라도 돈 몇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신용대출 받고 그 비싼 금리 내면서 그렇게 되는데, 기회를 잡으려면은 본인이 미리 그 준비를 해놔야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로 하면서 수익의 일부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본소득 만들기 위한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따로 한 20%, 30% 정도 따로 저축을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자본소득을 만들어야지 사업을 할 때도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 시기도 늘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항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얘기가 산으로 아니에요. 저도 들으면서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이게 30살 사업가가 할 수 있는 내공의 내용이 아닌데 라는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자본소득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는 걸 보고 저는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꽤 커졌겠어요. 직원도 좀 많고 그러시겠어요? 옛날에 직원에 대해서 좀 네. 회의적이었는데 성장을 하려면은 이제 레버리지를 꼭 해야 되거든요. 본인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사업 첫 해에는 제가 사업을 몰랐어요. 사업자를 낸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장사를 했던 거죠. 그때는 그 직원 인건비를 아끼려고 제가 막 포장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더 좋은 기회를 놓칠 때도 많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가가치가 낮은 일부터 적절하게 위임을 하면서 본인은 그 시간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위로라는 채널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 해줄 것 같고 느낌이 빡 옵니다. 거품이 없어. 네.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내가 사업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사업도 분명히 꼼꼼하게 잘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짧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로 괜찮은 분이니까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강 대표님, 네. 본인의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해요. 하루 일과요?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게으르거든요. 네. 네, 보통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열심히만 하면 안 되거든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보통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지 않았어요. 회피를 했을 수도 있죠. 저도 그걸 알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게 되거든요. 본인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회피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데 저는 최대한 중요한 거 먼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면 이제 거래처분들한테 아마 연락을 한번 하고 혹시 이제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얘기를 듣고 제가 하면서 알게 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유 같은 거 이런 거 나왔으면은 말씀드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원뿔들 나왔으면은 이런 거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더 잘 팔 수 있게끔. 왜냐면은 그 거래처분들이 잘 팔아야지 저도 똑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위민해야지 오래 가거든요. 이 비즈니스라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잘 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저도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들으러 가고 책도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지역 쪽에 부동산 중개인분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려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부동산 중개인분은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락을 했던 분을 먼저 챙겨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매물이 나오더라도 먼저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고 정말 이건 금매물이고 괜찮다 하면은 이제 임장 가고 한 번 더 보고 이제 주변의 시세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요새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유튜브 알고리즘도 뭐 공부하고 있고 영상도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은 항상 어렵거든요. 이거를 바로 맡기면은 안 되는 이유가 맡기더라도 뽕을 못 뽑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회계사분도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모르면은 회계사분한테 요청을 못 하거든요. 근데 세무적인 부분도 본인이 말을 안 하면은 절대 안 챙겨줘요. 처음에는 제가 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 편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맡기겠죠. 요새는 그 영상에 좀 많이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강 대표님은 소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싱은요, 제가 그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요. 쇼핑몰 창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쇼핑몰 한다고 하니까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